자, 안녕하세요. 멀티베리 슈왈츠 차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 네 번째 동영상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 멀티베리 슈왈츠 차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그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요 두 가지 얘기 남은 거 할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out of control 시그널을 발견했다. 즉 out of control이 됐다고 판정을 했다. 자, 그때 우리가 과연 왜 이렇게 out of control이 됐느냐. 자, 그것을 이제 해석하는 이슈가 좀 있어요. 자, 그 얘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컨트롤 차트 멀티베리 SPC에서 지금 T-스퀘어 차트를 지금 그리고 있었죠. 저기서 observation 이게 나오고요. 베리어블이 이제 P 개의 베리어블이 있어서 요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요 이제 T-스퀘어 스태티스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요게 이제 이게 딱 찍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observation이 늘어갈수록 이렇게 점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UCL을 넘어서면 out of control이다 판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하나 딱 찍혔단 말이지. 지금 out of control이 됐어. 자, 근데 out of control 됐는데 이 T-스퀘어 스태티스틱 값이 커서 out of control이 됐다는 건 판단을 했어. 근데 과연 어느 베리어블이 갑자기 이상해져 가지고 이게 T-스퀘어 값이 이렇게 커졌느냐,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즉 which variable caused this out of control 시그널, 어떤 베리어블이 이 out of control 시그널을 만들어내도록 큰 기여를 했느냐, 이거를 알고 싶으니까 우리가 어떤 어프로치를 지금 하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To diagnosis of an out of control 시그널. out of control이 왜 발생했지? 자, 그런 좀 진단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시저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위에 적은 얘기인데요. When the monitoring statistic is located beyond the control limit, out of control 됐다는 얘기지. T-square value cannot provide information on which variable is the main cause factor. 어떤 게 원인에 해당하는 그런 요인이었는지 우리가 T-square value가 그걸 제공할 수가 없다. 그런 정보를. Because T-square value is summarized in the information of all variable. 모든 변수들의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런 논문을 통해서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자, 오늘은 요 렁거라는 학자,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지금 교수로 있는 렁거라는 교수가, 이 렁거라는 교수하고 이 멍거메리, 지금 우리가 교재로 쓰고 있는 그 멍거메리 교수가 같이 이제 썼던 논문에 자, 이런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상 재미난 아이디어고요. 자, 그래서 렁거의 T-스퀘어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자,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 in order to select the causal variable that contributed to the out of control signal, out of control 시그널에 큰 기여를 했던 어떤 원인 변수를 찾기 위해서 an algorithm that can suggest the contribution of each variable to T-square, 이 out of control이라고 불렸던 T-스퀘어에 큰 기여를 한 변수가 어떤 거냐, 이걸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렁거 교수가 만든 T-스퀘어 디컴포지션이라는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 자, 디컴포지션이 뭐죠? 컴포지션은 이제 합성하는 거고, 디컴포지션은 이렇게 분해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예를 보시죠. 자, 만약에 이게 3 베리어블, 자, P가 3다. 그럼 x1, x2, x3가 있을 거고, 이것들을 다 이용해서 T-스퀘어 값이라는 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in control, out of control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아이디어를 이 사람이 냈냐면, T-square of i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 자, 이 값은 뭐냐? T-square value calculated by excluding ith variable.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x1을 빼고 나머지 두 개만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T-스퀘어의 어떤 수학식을 가지고 만들어. 그래서 x1을 뺐기 때문에 여기 1이라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숫자가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이 t 스퀘어 값하고 요 값하고의 차이를 구해. 그걸 d1이라 부르자.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의 옵저베이션이 이렇게 하나의 옵저베이션이 있는데 그것에서 t 스퀘어 계산하고 그놈에서 x1만 빼가지고 t 스퀘어처럼 계산해가지고 그 차이를 구한 것을 d1. 이번에는 x2를 빼가지고 d2라고 만들고 x3를 빼가지고 d3라고 만들자. 자,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 t 스퀘어 값이 R 오브 컨트롤이 됐어. 되게 큰 값이야, 이 값이. 근데 얘는 작고 얘는 되게 크고 얘는 작아.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 말은 이 두 번째 x가 이 두 번째 여기 내가 빼고 한 요 놈이 아마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차이가 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즉, 이게 두 번째 베리어블 x2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 나의 t 스퀘어 값이 되게 크게 나왔나 보다. 자,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x2만 아니면 작거든. 그러니까 얘는 크고 얘는 작으니까 요 차이가 커지게 되는 거죠. 이 d 스퀘어 d라는 값이. 그래서 그 말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하면은 옵저베이션이 이렇게 있고 베리어블이 이렇게 있고 우리 t 스퀘어 값 계산하는데, 자, d1을 계산한다는 건 뭐냐? 이 첫 번째 옵저베이션에 일단 요 계산을 해야 되니까 t 스퀘어를 계산해야 돼.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요 값을 정확하게 이용하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모든 옵저베이션에서 할 거니까 요 칼럼 요런 값들을 다 이용한다. 첫 번째 옵저베이션에서는 이것만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한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x1을 빼고 이걸 이용한다. 그래가지고 그 두 개의 차이를 골라가지고 d1에다가 여기다 뭘 적겠지. 나머지 옵저베이션도 그렇게 이제 다 채울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d2를 계산한다. 그럼 다시 t 스퀘어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x2를 빼고 요 빨간색 색깔 칠해 놓은 것을 가지고 계산해. 그러면 그거 두 개 빼가지고 d2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기록하겠지. 두 번째 옵저베이션은 여기다 기록할 거고 세 번째 옵저베이션은 여기다 기록할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나가서 요 놈과 요 놈을 이용해 가지고 요렇게 찾겠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보고 이제 우리가 범인이 어떤 변수냐, t 스퀘어를 out of control로 만든 범인이 누구냐, 이걸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d sub i라는 값은 relative contribution of ith variable to the overall statistic. 이 overall statistic이라는 것은 그냥 t 스퀘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large di value indicates that ith variable plays a significant role in issuing an alarm. 이게 d sub i가 클수록 걔가 범인이다라는 얘기야. i 번째 변수, 즉 xi가 범인이다. 그걸 알 수 있다. So we need to know how large is large. 자, 그럼 이게 얼마나 크면 진짜 크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범인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냐. 그러려 그러면 확률 분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if the data follows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 x가 오리지널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di가 또 chi-square distribution 따른다는 것이 이제 사실은 뭐 밝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chi-square distribution을 이용해 가지고 degree of freedom은 1이겠네요. 왜냐하면 di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 di라는 값이 chi-square distribution의 자유도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면 여기가 알파, 여기 1 마이너스 알파 해가지고 나의 의사결정이 알파라는 유의 수준을 가지는 의사결정, 요 경계선이 이제 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크냐 작냐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거다. 즉 컷오프 밸류라는 얘기나 스래시홀드라는 얘기나 이 다 같은 얘기. 이 점을 컷오프로 사용하겠다. 그게 이제 이 값, 요런 노테이션으로 표현된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제가 옵저베이션 하나, 둘, 셋, 네 개를 이제 옵저베이션을 찍어가지고 각각의 그냥 이건 이제 t 제로 스퀘어
라고 했는데 그냥 t 스퀘어 값이라고 생각하세요. t 스퀘어 값을 이렇게 구하고 각각의 d1 값, d2 값 이렇게 막 구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내가 컷오프를 알파를 0.01로 하겠다 그러면 이게 6.63이야. 자, 그러면 any di value exceed the cutoff would be considered a large contributor for the out of control signal.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얘들이 전부 다 이게 out of control 값들이라면, out of control이라고 판정된 t 스퀘어 값들이라면, 자, 먼저 얘 보니까 6.63보다 얘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첫 번째 observation 얘는 x1이 범인이었다. x1이 범인이었다. 사실은 원래는 0, 0, 0이 인 컨트롤인데 얘가 지금 2가 됐잖아.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거야 지금.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요렇게 그러니까 세 개 다 좀 범인인 것 같다. 요거는 요 두 개가 범인인 것 같다. 여기는 이 마지막이 범인인 것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X3가 범인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렁거라는 교수가 우리 제안했던 t-스퀘어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t-스퀘어 값을 보고 어떤 변수가 범인인지를 밝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좀 봤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요. t-스퀘어 컨트롤 차트를 사용하고 싶은데 우리가 인 컨트롤 상태의 오리지널한 모집단에 있는 데이터가 멀티베리의 노멀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 넌 노멀이면 어떻게 하느냐. 자, 그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t-스퀘어 컨트롤 차트를 사용할 때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아까 봤던 그런 그림이고요. 자, 이렇게 사용하고 t-스퀘어 지금 이제 인디비주얼 observation이고 모집단에 있는 mean 벡터와 코베런스 매트릭스를 몰라서 이제 추정을 한 걸 지금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러한 스토리는요, 인 컨트롤 데이터가 멀티베리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때 사용하는 공식이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안 따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아닌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어. 그때에 이제 이게 전부 다 이제 t 스퀘어 값들을 찍어 놓은 건데, 내가 이때 앞에서 나왔던 그 공식 그대로 요 컨트롤 리밋을 요렇게 사용하면, 자, 내가 알파를 0.01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컨트롤 차트를 그렸어요. 그래서 컨트롤 리밋을 정했는데, 알파가 0.01이라는 얘기는요, 사실은 인 컨트롤인데 out of 컨트롤이라고 잘못 말할 확률이 1%란 얘기야. 자, 그럼 내가 1000개의 인 컨트롤 데이터를 넣었으면 한 10개 정도만 out of 컨트롤이라고 나와야 돼. 근데 지금 보세요. 이 빨간색 선 위로 얼마나 많이 전부 다 너무 많이 나갔죠. 엄청 나갔죠. 그러니까 out of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이 알람이 너무 많은 거야. Too many false alarm. 잘못 알람을 울린 게 너무 많더라. 그렇겠죠. 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자,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런 얘기네. if 만약에 in control에 있는 데이터 이 x가 멀티베리의 노멀 디스트리뷰션 mu 시그마 이걸 따르면, 그러면 t 스퀘어 스태티스틱이 뭘 따른다? 우리 f 디스트리뷰션 따른다, 이런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뭐 베타도 있었고 카이 스퀘어도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제 f 디스트리뷰션 따르는 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거를 알 때는 방금에서 봤던 것처럼 f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컨트롤 리밋 정하면 돼.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만약에 인 컨트롤 데이터에 있는 얘들이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 모르면, 그러면 내가 지금 t 스퀘어 스태티스틱이라는 게 좋은 스태티스틱인데 이게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 모르는 거 아니냐. 이거를 알고 싶다 이거지. 내가 이걸 알기만 하면 컨트롤 리밋 정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런 걸 찾기 위한 density, 즉 density가 이제 PDF야. PDF를 찾아내는 방법들이 있어. 근데 내가 뭔가 이론적인 어떤 뭐 가정을 두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샘플 데이터만 가지고 이 probability distribution 찾는 방법. 자, 우리가 그것을 non parametric
density estimation이라고 불러요. 이런 방법들을. So how to estimate density function for sample data without using any parameter. 그러니까 뭐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뭐 mean하고 variance가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게.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서 내가 샘플 데이터의 히스토그램을 그렸더니 여기 파란색 막대기처럼 나왔으면 아 PDF가 이 노란색 선처럼 이렇게 생겼구나 이것만 알면 돼. 이걸 알면 이쪽을 알파라고 그러고 이쪽을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이 지점을 찾아가지고 얘를 컷 오프로 사용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즉 다시 말해 이걸 컨트롤 리밋으로 사용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보다 크면 아웃 오브 컨트롤 하면 되지. 자 근데 그걸 모르더라.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저 이거는 시간 있을 때 공부하도록 하고 그래서 KDE예요. 이걸 우리가 KDE라 부르는데 뭐 KDE 베이스드 방법 뭐 T-스퀘어 차트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게 요거는 데이터만 가지고 진짜 요 제가 그렸던 요 수학식을 찾아주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게 뭔가 이걸 찾기 위해 내가 좀 가정해야 되는 게 많아. 그래서 조금 뭐 불편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스트랩 베이스드 메소드를 사용했어. 부스트랩이 뭔지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 부스트랩이라는 것은 이 컨트롤 차트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스태티스틱스 전반에 걸쳐서 자주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부스트랩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부스트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리샘플링 방법이야. 리샘플링 그러니까 재표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왜 이름이 부스트랩인지는 나중에 제가 시간 있을 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오늘 그냥 바로 오늘 그냥 부스트랩 방법이 뭔지만 설명드리고 자 이렇게 하자는 거야. 자 아까 예를 들어서 T-스퀘어 이게 여러 가지 옵저베이션이 있고 이게 T-스퀘어 값을 이렇게 막 계산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T-스퀘어 값에 이 확률 분포만 알면 돼. 이게 뭐 어떻게 생겼는지 난 모르겠어. 여기서 여기를 알파라 그러고 여기를 1 마이너스 알파라 그랬을 때 이 값이 무언지만 알면 되는 거지 나는. 즉 이 값이 이제 컨트롤 리밋인데 컨트롤 리밋이 무언지만 알면 나는 이제 아웃 오브 컨트롤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100개가 있다. 자 그러면 이 T-스퀘어 값이 100개가 있겠지. T-스퀘어 값이. 그 조사한 걸 이 안에 다 넣어.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자 사실은 이 100개가 사실은 일종의 샘플이잖아요. 자 근데 이 샘플에서 다시 샘플링을 한다. 그런데 with replacement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복원 추출을 한다. 복원 추출.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100개를 꺼내는데 꺼냈다가 숫자만 집어넣고 다시 집어넣어. 자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 복원했다는 게 replacement 했다는 게 하나 꺼내서 보고 다시 안에 집어넣었지. 그러면 그게 다음에 또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7.9가 여기도 나오고 두 번이나 뽑혔네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100개를 가지고 눈 감고 넣었다 뺐다 하면서 다시 100개를 뽑아. 그래서 이 뽑은 걸 가지고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래서 제일 작은 것을 뭐 T-스퀘어 first라 그러고 제일 큰 걸 T-스퀘어 100th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 작업을 반복을 해. 여러 번 반복했죠. 그래서 여러 번 하는데 캐피탈 B만큼 반복해. 캐피탈 B가 일반적으로 한 5,000번 하는 거야. 한 5,000번에서 10,000번 하면 많이 할수록 좋죠. 근데 한 5,000번 정도 이게 한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내가 T-스퀘어 값이 확률적으로 볼 때 크다 작다 해서 이 1 마이너스 알파 퀀타일을 찾는 거지 한마디로. 이 값은 다른 말로 하면 1 마이너스 알파 퀀타일 값을 찾는 거 아닙니까? 퀀타일. 자 기초 통계 시간에 다 얘기했던 용어예요. 퀀타일이라고. 자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알파를 0.05로 하겠다 그런 얘기는 여기서 요까지가 0.95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0.05가 되는 그 지점의 경계값을 찾겠다는 얘기야. 즉 95번째. 이걸 쭉 하면은 캐피탈 B개만큼의 95%알이 나오겠지. 이게 각각 다 95th 퍼센타일들이죠. 그게 캐피탈 B개가 있으니까 그것을 에브리지 내자. 그래서 그것을 요 컨트롤 요 에버리지를 요 컨트롤 리밋으로 사용하자. 자, 이런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간단하지만 아주 파워풀한. 자, 이런 게 이제 일단 부스트래핑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친숙하지 않은 감마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가져왔어.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돼. 하여튼 노멀 디스트리뷰션 아니라는 거예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아니고 감마 디스트리뷰션의 PDF 펑션은 이렇게 생겼고요. 뭐 감마 펑션이라는 것도 들어있는데 지금 몰라도 돼. 여기서 이제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두 개의 파라메타가 있는데 이 두 개의 파라메타에 의해서 여기는 지금 K하고 세타가 나와 있는데 사실 K는 알파를 말하는 거고요. 세타분의 1이 바로 베타를 말하는 거여서 뭐 수학식에 조금 변형만 있을 뿐이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이 다양하다. 하여튼 정규분포가 아니라는 거지. 노멀 디스트리뷰션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멀티베리에이트 데이터를 가지고 호텔링의 T-스퀘어 차트를 이제 그렸다. 이제 사실은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한 거지. 저는 멀티베리에이트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뽑고 그거 가지고 T-스퀘어 스태티스틱 계산해 가지고 컨트롤 차트를 이렇게 그려봤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T-스퀘어 차트, 즉 F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하는 T-스퀘어 차트죠. 그런 UCL을 하면은 여기에 컨트롤 리밋이 정해져. 컨트롤 리밋이. 그러면 false alarm rate이 얼마냐? 1000개 중에 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게 한 80개는데, 그러니까 false alarm rate이 0.08이지. 내가 원하는 알파는 0.01로 하라 그래가지고 컨트롤 리밋을 정했는데 실질적인 out of control 된 게 한 8% 정도 되더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성능을 못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부스트랩 방식으로 컨트롤 리밋을 이렇게 새롭게 정하잖아요. 자, 그러면 false alarm rate이 0.1. 그러니까 이게 거의 지금 알파랑 같잖아. 인 컨트롤임에도 불구하고 out of control이라고 잘못 판단할 확률이 1%. 그러니까 알파가 0.01이라는 얘기가 같으니까 아주 성공적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확률 분포를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멀티베리에이트 슈왈츠 차트에 대한 강의였고요. 자, 다음에 좀 시간이 있을 때 멀티베리에이트 쿠썸 차트와 멀티베리에이트 EWMA 차트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